예를 들면 유명인 중에 안젤리나 졸리 있잖아요. 안젤리나 졸리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여러분들과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후회 없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생각대로 테스형입니다. 테스형, 오늘은 무슨 얘기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정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알려면 스스로를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잘 들어보시고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네, 빨리 시작해 주세요. 일단은 자신을 알면 좋은 장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자신을 잘 알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로다가 이제 이효리 씨 예를 들면서 이효리 씨가 결혼을 잘한 거는 스스로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배우자를 잘 선택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PD님 보면은 PD님이 굉장히 옷을 좀 잘 입는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시청자분들이 검증할 수 없으니까 일단 그냥 잘 입는다고 하죠. 네. 그건 제가 보기에는 PD님이 자신의 체형과 자신에게 맞는 색이 어떤 건지를 제가 보기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유전적으로 색에 좀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보기엔 자신에 대한 탐구, 그다음에 타인의 반응,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어떤 색을 입었을 때 그런 것들을 굉장히 학습을 통해서 이제 자기에 맞는 컬러 스타일을 찾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누구나 이건 연습을 하면은 자기에 대한 그런 색에 대한 패션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 훨씬 지금보다 스타일리시하게 옷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는 대학생 때 파스텔색을 입었더니 얼굴이 꺼무죽죽해 보여서 깜짝 놀라서 그 이후 절대 입지 않거든요. 하지만 원색을 입거나 똥색을 입으면 눈에 띄게 얼굴이 밝아져서 주로 그런 색을 입는답니다. 야, 특이하십니다. 똥색이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 먹는 음식을 제가 처음 먹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는 꼭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음식을 처음 먹을 때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나, 또는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반응을 잘 살펴보면, 나중에 이런 음식을 먹을 때 대처가 가능하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때는 간장을 항아리에서 이제 숙성시켜서 먹었어요. 그때는 제가 간장 같은 걸 많이 먹어도 머리가 안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초밥을 먹을 때 초밥에 이제 간장이 많이 찍히거나 그러면 머리가 좀 아픈 거를 제가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해 보니까 어떤 자연 발효된 거, 뭐, 1년에서 3년 된 건 괜찮은데, 인공 발효된 거, 화학약품을 넣고 한 걸 먹으면 두통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부터는 간장을 잘 안 찍어 먹죠. 뭐 조금 다른 얘기인데, 또 고급 식당을 갔더니, 그런 데서는 또 간장을 숙성된 걸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아파서 제가 간장 맛만 봐도 이 집이 어떤, 급의 그 간장을 쓰는지도 알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음식에 대한 내 몸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도 자신을 잘 아는 거다. 바로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혹시 또 나를 잘 알면 좋은 점이 더 있을까요? 그럼요. 이게 거의 모든 게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도 어떤 사람마다 어떤 화내는 포인트라든지 또는 어떤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때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그때마다 알아차린다면 향후에 요 상황은 향후에 내가 분노를 하게 될 확률이 높겠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리미리 조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누군가와 비교되는 상황을 못 견뎌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화를 내더라고요. 그것을 깨닫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심했더니 폭발하는 횟수가 훨씬 줄어들었어요. 말씀대로 자신을 아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자신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제가 보기에 유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유전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를 과학을 통해서 점점 규명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유명인 중에 안젤리나 졸리 있잖아. 안젤리나 졸리는 가슴 절제 수술을 했어요. 현재는 특별한 이제 병이 없는데 이제 유전적으로 안젤리나 졸리는 이제 뭐 이모나 어머니가 다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특히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에 자기의 발병 확률과 사망 확률이 뭐 80% 넘는다 뭐 이래서 아마 가슴은 이제 절제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현재는 유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뭐 치료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질환이라든지 어떤 재능, 기질 등등이 진짜 유전 속에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어요. 완전 비밀 창고인데 요거를 철저하게 조사해 보면 우리가 보물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양가 부모,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증조부까지는 저는 이제 철저하게 조사해 보시는 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잘 조사해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직업적인 실마리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나타나는 재능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스포츠 스타, 전 국민의 영웅 우리 손흥민 선수, 이제 아버지는 손흥정 씨죠. 손흥정 씨도 유명한 나름 유명한 프로 축구 선수였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또 바통을 이어받아서 뛰는 김민재 선수, 또 이분도 아버지가 유도 선수, 엄마가 육상 선수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음악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토벤, 모차르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그래요. 베토벤 할아버지가 어떤 궁정의 악장이셨고, 아버지도 궁정 가수. 그리고 모차르트 아버지는 원래 유명한 또 음악가였어요. 그래서 감이 오시죠? 맞아요. 유전의 힘은 정말 놀라워요. 추성훈 씨 부모님도 모두 운동선수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체능계 말고 혹시 다른 분야에서도 그럴까요? 그럼요. 저는 이제 이게 모든 분야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체능에 비해서 다른 분야는 좀 티가 조금 덜 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저는 삼성을 창업하신 이병철 회장, 그분의 어떤 경영자로서의 능력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사업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잘, 유전적으로 전승이 된 분이 저는 이건희 회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들도, 다 유전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서울대 나온 집에서 서울대가 계속 배출되는 것도 그런 원리겠네요. 그거는 이제 공부를 잘하는 유전자가 이제 지능이라든지, 근데 공부를 잘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머리 지능과 성실성. 근데 이제 머리만 좋다고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성실성과 이제 지능이 같이 유전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유명인들 말고 일반인들 케이스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거는 제가 좀 그냥 제 동료, 진짜 평범한 사람을 얘기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회사에서 친한 동료끼리는 이제 조금 얘기를 하다 보면 가계도도 조금 알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 친한 동료분 형님 자녀가 영국에서 유명한 디자인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동료분도 아이폰으로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하고, 색에 되게 민감해요. 근데 이제 자기 딸도 그렇게 민감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듣고서 저는 이제 많이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혹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어떤 순수 미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떤 조형, 공예, 색 이런 거에 민감한 직업에 종사하신 분이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하셨냐고 우리 아버지가 가구 그런 일을 굉장히 오래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그런 힌트나 실마리를 가지고도 가게에서의 어떤 유전의 그런 역할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요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여러분들과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유전적 특성으로 자녀를 잘 이해한 다음에 자녀의 미래도 현명하게 설계할 수 있다. 이 관점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테스 형은 자녀들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계세요? 저도 이제 되게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저희 애들은 조금 AI,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 이런 분석, 이런 걸 좀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근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애들이랑 야구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부터 우리 프로야구, 한국 프로야구의 원년도 무슨 타격왕, 뭐, 방어율왕, 다승왕, 신인왕 이런 것들을 다 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다 노트에다가 둘이서 막 정리를 해놔가지고, 그걸 서로 막 그걸로 게임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요런 걸 보고서, 요런 쪽에 조금 정리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좀 있구나, 요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유전 얘기를 하니까 유전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애기들 엄마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컴퓨터 통신이라고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저는, 그 당시에 뭐 하이텔, 천리안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와이프는 그 하이텔의 전신인 캣텔이라고 있었대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컴퓨터 통신을 하던 이제 얼리 어답터인 거죠.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분석이나 이런 거에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유전적인, 그런, 뭐, 자질들이, 제가 보기에는 애들한테 유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런 관점에서 아이들을 진로지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은 제가 유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많이 조금 자신이나 자녀들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이야기 계속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